안녕하세요. 최용식의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의 최용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10강 정도는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도 이제 오피스텔은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소액 투자처로서 이런 조건의 투자금이 잘 없는데, 아무래도 토익도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지기도 많이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오피스텔이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세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건으로 사회 공실이 안 나는지, 임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전 사례로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제목이 좀 괜찮죠? 좋은 오피스텔의 조건이라는 의미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오피스텔은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임차가 쉽게 어렵지 않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공실의 위험이 크지 않은 거. 공실이 안 나려면 어떤 오피스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오피스 조건, 오늘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오피스 선택 기준이라고 저는 뽑아봤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일단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가면으로 듣는 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6가지의 조건입니다. 6가지의 조건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빼고 5가지의 조건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최근에는 뭐 요게 있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먼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공실 위험이 커지지 않냐.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지하철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있다. 그러면 공실이 날까요? 물론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50만원인데 난 60만원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공실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변 시세가 50만원인데 나는 한 47만원에 빨리 내놓기 위해서 한 47만원, 45만원에 내놓을래. 그러면은 공실이 안 나겠죠. 그런 조건의 첫 번째, 서울 지하철 역세권 반경 500m입니다. 500m 이유는 여성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한계선이에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500m 하면 한 6에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또 제2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않는 것, 한 월세로 치면 한 달 교통비를 쳤을 때 한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가,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 가능 여부, 즉 배우 수요가 적절하냐입니다. 대학가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인 거리라든가, 예를 들면 저희 마곡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체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수요가 적절한지. 근데 정말 지방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방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빌라 같은 거, 원룸 같은 게 옆에 있다가 옆에 신축이 생기면 또 이렇게 바로 이전을 해가거나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땅은 많은데 인구가 적다라든가. 이럴 때는 오피스텔 투자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 수도권을 이해해 드린 거고요. 세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임대료 조성액과 투자 금액 대비 은행이 3% 이상 수익률 가능 여부. 오피스텔의 가치, 위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수익 가격 환원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실 위험,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오피스텔의 가치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위험 요소로서 이 3가지 정도의 위험 평가 금액을 3%로 가치를 매겼었죠. 그 3% 이상 수익률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조금만 해보면, 네이버 같은 데 조금만 보면은 임대료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40만원이다. 그러면은 연에 480만원이잖아요. 은행이자가 1.5%다. 그럼 이게 4.5% 나눴을 때 적정 가격인지,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오피스텔의 경우에 건물지를 고려해서 2010년 이후에 건축을 했는지, 단열이나 방음을 고려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10년 이전에는 오피스텔은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건축의 기준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는 업무용 시설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단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취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 20년 전에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 안에 그 오피스텔에 가보면 아직도 난방이 라디에이터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겨울에 춥거나
뭐 단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2010년 이후에 지은 것들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짓게 됐습니다.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 이 사진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2010년 이전에 지은 오피스텔들은 사무실처럼 창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2016년에 입주한 마곡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사례를 보면 이중창이죠. 아파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열재를 보면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외단열재가 들어가는 게 요 제품. 요게 120mm짜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내단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붙고 다시 또 외단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리스 같은 게 붙게 되면 벽 두께가 요 정도 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온막품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00세대 이상 정도는 되거나 아니면 1, 2층에 상가가 들어가고 뭐 3층부터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그런 오피스텔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가 면적까지 감안을 해서 한 1,500, 연면적 1,500평 이상인지 이 정도만 따지면 충분히 건물 관리로서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건물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방법 등을 고려해서 이 조건을 합당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변에 유흥관의 혐오시설이 있다 한다면은 우량 임차인이 좀 어려워하는 시설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 유흥관의 혐오시설들의 종사자들이 활용하는 지역이 또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서 여섯 번째 조건 요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요 위에 다섯 가지는 반드시 좀 이게 체크를 해봐서 여기에 맞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최소한 4개 이상은 나왔을 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중치를 둔다 한다면 1번, 3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오피스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법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이 오피스텔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